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후에 오늘이 미국 첫 개장일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월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결과를 놓고 월가에서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9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끌어올리면서 기존 AI 시장의 우위를 더 공고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가 한편에서는 의견을 하향 조정한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여전히 중국의 딥시크 저가 공세 우려가 있다면서 실적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점은 이제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은 GTC 2025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3월에 있을 GTC 2025가 펼쳐질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실적 리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는 했지만 투자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내용, 매출액은 39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78% 급증했습니다. 예상치인 380억도 3% 이상 웃도는 수치였죠.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의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매출 가운데 3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9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EPS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죠. 시장에서는 한 주당 84센트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89센트가 나왔고 이것도 시장 예상치를 6%가량 상회한 수준입니다.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월가의 일각에서는 이 가이던스가 지지부진하고 흥미롭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매출 가이던스도 일단 예상치에 비교하면 약 3% 정도 웃돌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43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에 투자자들이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했던 이유는 이 블랙웰이 출하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 나온 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랙웰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번에 UBS에서 이 예상치를 이야기했을 때는 블랙웰 매출이 약 90억 달러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블랙웰 매출만 놓고 보면 깜짝 실적이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역사상 제품 수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시장은 향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에 일단 초점을 맞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존에 더 큰 서프라이즈를 경험했던 투자자들에게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이제는 GTC 2025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개막하는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죠. 원래는 개발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였는데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1위 기업이 되면서 이 GTC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컨퍼런스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는 현지 시간 17일에 개막을 하고요. 21일에 폐막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겠죠.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2시에 키노트 스피치를 합니다. 이 기조 연설 아마도 젠슨 황 CEO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무대일 겁니다. 매년 이곳에서 신제품 발표를 하기 때문이죠. 사진은 지난해 GTC에서 블랙웰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는 젠슨 황 CEO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이렇게 블랙웰을 들고 나와서 우리 앞에 선보였고 이 제품이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블랙웰은 올 2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죠. 대중에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2분기부터라는 거고요. 지난 실적까지 반영된 건 엔비디아가 일부 고객사에 판매한 수치를 말합니다. 네, 화면이 하나 넘어갔는데요. 다시 앞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올해 GTC에서는요, 루빈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세대 칩셋으로 일컬어지고 있죠. 2026년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루빈 같은 경우에도 딜레이에 관한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블랙웰이 고객사로 인도되는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과연 로드맵에 맞춰서 개발과 생산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이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젠슨 황 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빈 내년 생산에 앞서서 올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기존 호퍼에서 블랙웰로 넘어올 때와 달리 블랙웰에서 블랙웰 울트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사용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순조롭게 신제품이 출시될 거라면서 지연이 없을 거라는 걸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로 AI 패권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루빈 새로운 칩셋을 통해서 AI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3월 GTC가 가장 주가에 큰 촉매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GTC를 기점으로 이제 시장의 시선도 바뀔 거라고요. 기존 블랙웰에 머물러 있던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차세대 칩셋인 루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 로봇 솔루션과 같은 다른 제품으로 한 단계 이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GTC 컨퍼런스에서는 이 키노트 스피치 외에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난다 긴다 하는 AI 개발자들과 CEO들이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강연을 합니다. HBM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데 HBM 최대 고객사가 엔비디아다 보니까 이 양사 모두 기술 뽐내기 경쟁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한 코멘트, 기술 코멘트도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전영현 DS 부문장과 젠슨 황 CEO의 만남도 이미 성사가 된 상황인데요. 만남이 성사됐을 뿐 아니라 올해도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진 속엔 지난해 GTC에 방문해서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에 젠슨이 승인했다라고 서명을 남긴 사진입니다. 이렇게 부스를 방문할 가능성도 여전히 커다란 상황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젠슨 황 CEO 이재용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GTC 현장에서 말이죠. 아직까지 젠슨 황 CEO와 이 회장의 만남은 공식적으로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었던 사진은 이렇게 지난해죠. 재작년 실리콘밸리의 한 스시집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났던 사진이 전부였는데요. 이 GTC에서는 두 수장의 만남이 꼭 성사돼서 투샷으로 기사 사진도 많이 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GTC 2025 이제 17일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GTC가 있었던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고점까지 약 2배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 GTC를 전후로 해서 주가 출렁임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면 현재 구간 주가가 눌릴 때 비중 확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